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주목받은 연구 결과들이 속속 등장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 코로나19 감염자의 59%는 이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전파됐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과 전염 가능 기간, 또 이 무증상 감염자 비율 등을 모두 고려해서 추정해낸 결과입니다. 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감염 후에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자에 의한 전파가 전체 감염의 24% 정도를 차지를 했고요. 예. 또 이 아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옮길 수 있는 잠복기 감염자에 의한 전파가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하면 이 무증상자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전체의 59%에 달하는 거죠. 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유증상자를,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격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증상이 없는 사람에 의한 전염을 줄이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개인 방역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20%를 넘는 상황이잖아요. 네.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을 했다가 이 완치가 되어서 퇴원한 사람 가운데 이 3명 중 1명은 5개월 안에 다시 입원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대부분 코로나19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거나 원래 있던 이 기저질환이 악화했기 때문인데요. 이 영국의 연구팀이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4만 7천여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29.4%는 140일 안에 다시 입원을 했고요. 이 가운데 12.3%,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19 중증을 겪은 환자들의 경우는 완치 후에도 이 심장질환이라든가 당뇨, 또 간이나 신장 등의 질환을 심각하게 앓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연구팀은 이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한 30% 정도가 재입원을 한다면서 이런 수치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이를 바탕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실질적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만큼 이 퇴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완치된 다음에도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니까 네. 정말 지독한 바이러스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더 네. 조심해야겠는데요. 자,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네. 벌써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한 2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도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접종 속도가 좀 더딘 상황인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인구 100명당 접종률이 8% 정도인데 네. 이 수치만으로도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이 영국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이 접종 대상을 더 늘려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1,400명 정도가 이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유럽에서도 이 접종 속도가 더딘 편에 속하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접종률이 1%를 조금 웃도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 차츰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보다는 크게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마찬가지로 좀 더딘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 특히 뉴욕시 같은 경우는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접종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예. 또 일부 다른 주에서도 공급받기로 했던 백신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서 이 접종이 줄줄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주지사들의 항의가 잇따르기도 네. 했는데 자, 이처럼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의 이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고요.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올해 들어 이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 코너뿐만 아니라 이 사이언스 투데이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폭설에 관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 이 기상청이 분석을 해봤더니 올해 1월 18일까지 눈이 온 날이 7.2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1973년에 기상 관측 이후로 최다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평년보다 3.1일 정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예. 올해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은 이 북극의 온난화로
영향으로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이 찬 공기가 중위도 부근까지 남하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다가 열대 태평양 부근에서 라니냐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영향을 준 건데요. 네. 특히 올해는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속출을 했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려서 쌓이기도 했고요. 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지역에서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이 아주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 사막에 눈이 쌓인 걸 보고서 신기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네. 그냥 두렵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자, 2위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기후변화, 이상기후 현상이 잇따라 나타나는 가운데 예. 또 의미를 더했던 것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의 이 정책입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하기 위한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한마디로 이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이런 뜻의 이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모두 195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미국은 지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유일한 이 기후협약 탈퇴 국가가 됐었죠.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후협약에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취임 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명을 하면서 물론 뭐 트럼프 지우기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한다는 그런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네. 실제로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어떤 책임감 있는 역할을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의 이번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을 기점으로 전 세계가 다 같이 이 기후변화를 막는 움직임에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